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29번째 소단원 만무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만무방이라는 것은요, 막대먹은 인간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교재 21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전과자여 만무방인 응칠은 동생 응호의 동네에서 송이 파적을 하며 남의 닭을 잡아먹는다. 숲에서 나온 응칠은 성파리를 만나 응호의 벼가 도둑 맞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자, 사실 그도 5년 전에는 성실한 소장농이었으나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야반도 좋아요 그걸로 연명하다가 처자와 헤어지게 된 것이다. 그 후 절도와 도박 등으로 살아가다가 감옥에까지 드나들었다. 순박하고 성실한 농군인 응호는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 남는 것이 없이 빚만 들어가자 지주의 착취에 맞서 벼를 베지 않고 있다가 벼를 도둑 맞은 것이다. 응칠은 전과자인 자신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도둑을 잡고 동네를 뜨기로 마음먹는다. 자, 한식경, 한 끼 밥을 먹을 만한 시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도둑을 잡으려고 뭐합니까? 지금 응칠이가 기다리고 있죠.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렸다. 보찜에 등을 짊어매고는 허리를 굽으시 뺑손을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가냐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엉겹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뺑손을 놓는다 이 소리죠. 응칠은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려 조졌다. 막 때렸다 이 소리요. 어쿠쿠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여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 거두며 그 자리에 우두망창한다. 우두망창 할 말이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 도둑이 누굽니까? 바로 동생 응호예요. 동생 응호가 벼도둑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뚱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서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요? 자, 왜? 형이 방해를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일이 무산되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내 것을 내가 훔쳐야 하는 상황.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내 것을 내가 훔쳐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세금이 너무 과도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 형까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어 울음이 복받친다. 보찜도 내버린 채. 내 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자, 자신의 벼를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망, 절박한 심정, 절박한 현실에 대한 원망입니다. 대한 원망.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자, 계속 가보죠. 하고 대퉁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자, 벼를 훔친 도둑이 누구다? 바로 동생으로 밝혀졌다라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내 걸 내가 먹는다. 왜 멍하니 섰다? 왜 멍하니 섰을까요? 그것은 동생이 도둑질하니까. 동생이 도둑임을 알고 황당해서 그런 거죠.
동생이 도둑임을 알고. 기가 막혀서. 그야 이른 말이랴. 허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운명도 얄궂거냐.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이렸다. 에이 고얀 놈. 이게 정말 미워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죠? 반어적 표현이에요. 동생에 대한 연민이에요. 아우에 대한 연민, 불쌍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제 볼을 적시는 것이 눈물이다. 불쌍한 거예요.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 부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레두레한 황소의 눈깔. 시오리를 남쪽 산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 뜰에 밤마다 늘 매여 투실투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 따지든 70원은 갈 데 없으며 70원을 거뜬하게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는 불이 나게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반 왔을 때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탁 치며. 자, 동생의 행동에 뭐를 흘립니까? 눈물을 흘리는 응칠이에요. 얘 존수 있다. 내 원대로 돈을 벌게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니까 존수, 좋은 방법이 있다 이 소리죠. 무슨 일입니까? 황소를 훔치는 일입니다. $70은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하지 않고 그대로 실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렀다는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삑 달아난다. 이걸 보니 엄청이 나고 기가 콱 막혔다. 이놈아 하고 악에 받쳐 명색이 성이라며 형이라고 불러놓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동생에게 화가 난 거예요. 형이라고 불렀는데 거절하는 동생에게 화가 난 겁니다. 동생에게 화가 남. 그래서 대뜸 몽둥이를 들어가 그 볼기짝을 후려갈고 나오는 모로 몸을 꺾더니 신압으로 찌그러진다. 뒤미쳐 앞정강을 때렸다. 등을 폈다. 일어나지 못할 만치 매는 내리었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웅엉 울도록 매는 내리었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를 막 때렸다라는 거죠. 자, 동생에 대한 연민과 세상에 대한 원망입니다. 홧김에 하긴 했을 때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침을 퇴에 뱉어 던지고 팔자 드신 놈이 그저 그렇지 별 수 있냐. 쓰러진 아우를 일으켜 등에 업고 일어섰다. 언제나 철이 날른지 딱한 일이었다. 속 썩는 한숨을 후 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 자, 그리고 홧김에 아우를 때리고 팔자 탓을 하는 응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 끝났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으로 들어가시죠. 자, 작품 개관을 살펴보시면 먼저 단편소설, 갈래는요 단편소설이면 농촌소설이고 성격 해학적, 토속적, 반어적이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배경은 1930년대 가을,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산골마을. 주제 식민지 농촌 현실 사회에서 농민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 자기 것을 자기가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특징 토속적인 어휘와 해학적인 장면의 묘사로 향토색이 짙게 풍기고 있으며 모범적인 농사꾼을 도둑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반어적 상황을 통해 당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무방의 의미, 막 떼어먹은 인간이라는 뜻으로 농촌을 떠나 도박과 절도를 일삼는 응칠을 빗댄 표현이지만 빚 때문에 농촌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응칠이나 모범적인 농민임에도 자신의 벼를 훔칠 수밖에 없는 응호를 모두 만무방으로 볼 수 있다. 자, 만무방의 의미 잘 기억해 두시고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 농민의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모순된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반어적 표현이다. 응칠의 감정 변화 과정.
응치는 벼를 훔친 도적이 동생 응호임을 알고 처음엔 놀라지만 곧 자기 스스로 지은 논을 털 수밖에 없는 응호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반어적 상황.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농사지은 벼를 자기가 훔친다. 아주 해악적이지만 그 속에는 착취당하는 농민, 식민지 시대의 농촌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문방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